예, 원포인트 레슨 형태의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월 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크루팅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초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초대.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초대라는 게 뭐죠? 초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 설명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면서 그분을 제품의 애용자로 만들면서 어떤 사업자로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제품과 사업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바로 사업적으로 끌어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고객을 초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개인의 역량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 결국 그런 사업 설명회 세미나에 초대를 잘하는 사람이 리크루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리크루팅이 뭡니까? 저희 그룹에 이렇게 얘기하죠. 리크루팅이란 조직 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 내 명단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조직 내 명단은 자신의 멤버십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옮는 작업이다. 즉 내가 새로운 어떤 회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크루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초대다. 초대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즉 팀워크로서 내가 고객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를 잘해야 돼요. 결론은. 근데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수원 헤드 오피스에서, 물론 수원이지만 수원 근방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초대를 해야 될 때가 어디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매주 월요일 날 2시에 수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2시에 수원에서 2시에 연합 사업설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초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원 근방이나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은 초대하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은 지금 선릉에서 강남 쪽에 선릉역 4번 출구에 더모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제가 매주 화요일에 예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초대할 수도 있겠죠. 강남 쪽에.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은 여의도 서울 빈센터에서 제가 사업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도 초대할 수 있겠죠. 월, 화, 목.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럼 월, 화, 수, 목 중에 2시에 초대할 수 있는 곳들이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 사업 설명회가 아니래도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물론 수원 헤드 오피스에서 건강마을 조명진 소용 초청해서 건강 특강이 이루어지죠. 11시 반부터 진행되는데, 그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때로는 소비자들을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 거고, 뭐 때로는 뭐 줌 미팅에 참석할 뭐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무튼 내가 초대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작은 의미에서는 스폰서와 2대1 미팅도 글로 약속 잡아서 초대하는 거예요. 1대1 미팅도 초대 개념을 얘기하면 1대1 미팅은 1대1 미팅인데,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 스폰서와 연결해서 미팅하는 것도, 내가 스폰서랑 언제 이렇게 약속 잡았는데 같이 미팅 한번 하자. 이것도 초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1대1 미팅이든 2대1 미팅이든 아니면 세미나에 초대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초대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가 하나 얘기하지만 첫 번째 초대하는 기법으로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 대응 화법. 이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거는 어프로치 툴을 활용하는 툴. 고객 어프로치 툴을 통해서 간접적인 전달을 한 고객에게
고객에게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일명 이걸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고객 어프로치 툴이라는 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고객이에요. 전달한 고객.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전 실제. 이만 많이 쓴다는 게 비대면 사업 설명이라든가 때로는 비대면 제품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떠한 뭐 이렇게 고객에게 아니면 뭐 NTC 동영상을 보내준다거나 어떤 내가 고객에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무언가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사진 자료라든가 어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러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문구들 그런 문구들을 고객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문구들을 쫙 뿌립니다. 쫙 뿌려요. 때로는 어떤 날은. 근데 고객에게 그런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한 툴들을 활용해서. 그런 툴을 보내주고 나서 그 고객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내준 사람들한테. 보내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한 거를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나의 마이 스토리. 그거를 제가, 그것도 이러한 말씀드린 어프로치 툴로 활용하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거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거를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객에게 보내주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연락을 다시 해서 내가 보내준 자료, 내가 보내준 사업 설명에 한번 들어봤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비대면 사업 설명에, 뭐, 비대면 사업 설명에, 비대면 제품 설명에, 또 요즘에 제가 한 강의, 그것들을 보내주고, 불어주고, 고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봤냐고. 어? 내가 보내준 거 봤냐, 안 봤냐? 봤냐, 안 봤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보았든, 안 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프로치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많이 쓰는 방법. 던져주고. 그러면, 만약에 안 봤다. 안 봤나? 야, 그거 한번 꼭 봐라.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봤다라면, 봤는데 어땠어? 어땠어? 물어도 보면서. 즉,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 대응화법이잖아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물어보면은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내가 대응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초대 요령에 대한 거는 사실 100만 불짜리 네트워커, 1000만 불짜리 네트워크라는 책에 나오는 이 책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기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지금 답변을 하면서 약속을 이끌어내야 돼요. 어떤 이런 경우죠. 그 내용 봤는데 내가 보다 알았는데 그러면 너 그러지 말고 한번 내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지 말고 너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번 낮에 시간 좀 내봐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내준 이분이 아니면 네가 직접 하는 사업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겠니? 그러면서 약속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 방법이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이 초대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도 이 방법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던져주고 내가 어프로치 툴이라고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받니 안 받니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질문을 끄집어내면서 그러면 내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신데 한번 미팅 한번 잡아줄 테니까 미팅 한번 해볼래? 아니면 언제 전문가 분이 사업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래? 이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질문 대응 화법입니다. 이런 어프로치 툴을 활용하는. 자, 이게 초대 요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요. 직접 초대 화법이에요. 직접 초대 화법. 자, 이 직접 초대 화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쓸 수 있냐. 어떤 사람. 기본적으로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 부업을 찾고 있거나 사업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사업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예, 여기 나오죠? 직접 초대화법은요. 이 대상이 중요해요. 이건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직접 초대화법을 쓰는 대상은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와 아주 친해서 나와 친분도가 굉장히 높아. 친분도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 나눌 때 이런 거 하죠. 이런 분들이죠. 고객 나눌 때 이런 A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이 A나 B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A 그룹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도도 높으면서 친분도도 높고 그러면서 사업 적합도가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나 나와 아주 친한 사람,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직접 초대화법이 좋습니다. 직접 초대화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제품에 대해 얘기를 하고 바로 그냥 야 직접 얘기해서 초대하는 그러한 기법이 직접 초대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사업팀에 있는데 같이 들어보자. 야 너 요번에 부업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지 않냐?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강하게 내가 말을 해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직접 초대화법을 쓸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할 점,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라든가 사회 성향이 강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사람 모르고 있으면요, 이런 직접 화법을 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입견을 가져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나 사업에 관심 없다. 거절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신뢰도가 높고 나에 대한 신뢰도, 친분도도 높으면서 사업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쓸 수 있는 초대 요령이 직접 초대 화법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한 번 잘못 얘기하면 두 번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돼 있고 파악이 됐는데 어떤 파악이 돼 있었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와 얼마나 친이 높은가?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간접 초대화법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얘기했던 직접 초대화법과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면 좀 내가 잘 파악이 좀 안 돼 있어. 파악이 좀 안 돼 있고 여기 있는 볼게요 한번. 지금 간접 초대화법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하면 좋으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때나 상대방이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그 사람은 PM사 하기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했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간접 초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초대하냐? 그것처럼 내가 이제 막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PM 사업을 시작했는데, 야, 너 주위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위에 혹시 나 PM 사업을 같이 좀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라. 어? 아니면 너 주위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지금 부업을 찾고 있는 사람 소개 좀 시켜줘라. 어? 그러면서 어 약간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사업하는 걸 알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 거죠. 부담을 안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너도 한번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너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줘 볼래?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어, 어필을 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리크루팅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어? 너 요번 세미나 같이 가자가 아니라, 야, 친구야, 나 PM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비전 있고, 특히나 지금 작년에 매출을 5,517억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제품만 먹던 소비자들까지도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 주변에 이런 이 PM 사업과 어울릴 만한 사람, 아니면 또 부업으로 사업을 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 나한테 또 소개 좀 시켜줄래? 누가 있어?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간접 초대학법이에요. 직접적인 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네 번째 초대 방법은요, 자문 초대 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문 초대 합법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거냐? 객관적으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센 사람, 어?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나보다 좀 사회적인 포지션이라든가 뭐 잘 살아. 또 뭐 좀 많이 배웠어. 아니면 좀 똑똑해. 내가 봐도 나보다 좀 나아. 그런 사람한테 쓰는 방법이 자문초대화법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아, 제가 요번에 아주 엄청난 PM이라는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사업이, 제가 볼 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보다 경험도 많고 똑똑하시니까, 사장님이 제대로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의 자문과 충고를 한번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너가 한번 같이 알아봐 달라.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분이 사실 이 방법이요. 큰 리더를 리크루팅할 때 이 방법이 먹혀요. 제가 아는 어떠한 리더는요. 참 재밌는 거는 큰 리더 리크루팅 할 때 의외로요. 큰 리더를 리크루팅 하는 것보다 의외로 큰 리더들이 정말 일반 사업자를 통해서 리더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밌는 게, 어?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요, 어떤 분이 하도, 사장님 한번 와서 들어봐 주세요. 리더한테는요, 이런 분한테는 약간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은 하소연 하듯이, 사장님한테 능력 있는 분이 한번 와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어? 한번 제가 하는 사업이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사장님이 한번 딱 제대로 듣고 나서 저한테 좀 충고 좀 해달라. 자문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일반 사업자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냥, 아우, 지겨워서 또 너무 좀 부탁을 하니까 그래, 한 번 들어봐 주지 뭐. 그래서 들으러 갔는데 자기가 리더는요,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바로 알아채요. 알아채요.
실제로 우리 이동엽 사장님이 또 얼마 전에 리크루팅한 우리 최희랑 사장님 그분도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 케이스. 사실은. 응? PM?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장님 다 안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 다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본 다음에 사장님이 좀 조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 김 회사님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에 휴행 컴퍼니 사업할 때 그 김민현 사장님, 김민현 사장님. 김민현 사장님 리크루팅도요, 어떤 분이 하도 그 당시 생리대를 막 갖다 주면서, 이게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면서 한 번 와서 들어달라, 한 번 와서 들어달라. 그래서 와서 휴행 컴퍼니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의외로 큰 리더들이요, 그렇게,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엮인다는 게 뭐면은 리더들은요, 사업 설명회 한번 제대로만 한번 들으면 바로 알아요. 그 최현 사님한테 이거였잖아요. 마이크로솔브라고 하는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성화 시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혔다고. 왜? 그 사람이 영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뭔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에 이제 그 미니 특강이니까 초대 요령에 대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내가 고객에 따라서 자문 초대 화법을 써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간접 초대 화법을 써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직접 초대 화법을 써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질문 대응 화법을 써야 될 사람인지. 그런데 평소에는요,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는 분들도 일단 어프로치 툴을 뿌려서 보내고 나서 봤냐, 안 봤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분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분의 어떠한 답변을 대응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아마추어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툴 확인 대응 기법이다. 그래서 카톡을 많이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왜 좋으면 여러 명에게 뿌려놓고 여러 명한테 반응 체크하면서 내가 초대 약속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된 게 뭡니까? 그게 SNS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데 이런 사업에 혹시 관심 가질 수 있는 걸 막 뿌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SNS나 이런 페이스북에 자신이 사업에 관심 있는 걸 올려놓고서 거기에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 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따로 연락을 해서 사장님 오늘 제가 올린 포스팅 보셨죠?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포스팅 내용처럼 지금 PM 너무 잘 되고 있다. 제 사장님 사장님 PM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전달해주고 싶은데, 사장님 한번 시간을 한번 내줄 수 있냐? 이걸 안 해. SNS 백날 해도요, 툴 확인 대응 기법으로 내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 주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SNS에 기껏 홍보해놓고 결과를 못 만드는 거야. 제가 미팅을 하고 또 컨택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크루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SNS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SNS. 이 SNS가 이 질문 대응 합법, 툴 확인 대응 기법을 확장된 게 SNS나 이러한 페이스북, 인스타를 같은 걸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내 포스팅을 본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뭐 아니면 말고. 약간 그런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툴 확인 대응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